안녕하세요, 데이비입니다. 오늘 아일랜드2의 예상 데뷔 멤버를 드디어 한번 여러분께 약속했으니까 제가 한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선 예상 데뷔 멤버를 어떻게 뽑을 거냐면 그 전에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있는데, 기존의 여자 아이돌 오디션에서 한번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에 비해서 아일랜드2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우선 최근에 진행됐던 여자 아이돌 오디션을 잠깐 볼게요. 유니버스 티켓에 어떻게 됐어요? 유니버스 티켓에 이제 공포의 외인 구단이 있었죠. 공포의 외인 구단, 일본의 나나하고 필리핀의 엘리샤, 이 공포의 외인 구단 두 명이 있었어요. 합격이 반드시, 이 친구들은 합격을 반드시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공포의 외인 구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이때 제가 대단히 유니버스 티켓의 의미가 좀 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어떤 말을 했었냐면, 한국인들이 외국 참가자들, 외국에게 밀린 첫 번째 사례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면 프로듀스 101 때는 외국인 자체가 아예 물론 참가자들이 있었어요. 참가자 있었는데 뽑히는 수준에 이르는 참가자가 아예 없었다고. 아이오아이 때는 외국인이 아예 없었잖아. 한 명도 못 뽑혔다고. 그때 굳이 기억나는 외국인 참가자를 뽑아보자면 싱가포르 출신의 응시카이 정도였고, 일본인들은 뭐 100등 101등 이 정도였다고. 그 정도였다고. 프로듀스 48 때도 뭐 AKB48이나 HKT48, 뭐 마치줄이나 사쿠라 다 와가지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참가자들보다 수준이 너무 떨어졌거든. 근데 그게 약간 비슷해지기 시작한 게 걸스플래닛이었어요. 걸스플래닛, 히카루, 그리고 카와구치 유리나, 이런 매력적인 일본 친구들이 등장하면서 위험하다, 우리나라 참가자들의 수준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성장하고 올라왔구나 라는 게 보여졌거든. 근데 결국은 뭐 알리나스트에서도 뭐 모카가 나왔죠. 모카가 나왔고, 근데 갑자기 유니버스 티켓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온 거야. 나나하고 엘리시아라는 참가자가. 나 이때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공포의 외인 구단이 이제 뽑히니까 제가 유니버스 티켓 할 때 정말 필리핀 사람들 단체로 와가지고 제 유튜브에다가 막 댓글 쓰고 그랬다고. 내가 혼자 막 국토방위하느라고 엄청 힘들었다고. 내가 필리핀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고 막 뭐, 나는 한국인 그룹이니까 한국이 더 많아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필리핀에서는 뭔 소리냐, 이건 글로벌 그룹이니까 외국인이 많아서 상관없지 않냐, 이런 걸 엄청 싸웠다고. 내가 진짜 혼자서 정말 국토방위하느라 엄청 힘들었다고. 그래서 유니버스 티켓에서는 공포의 외인 구단 두 명이 있었고, 이 두 명이 실제로 합격이 돼서 데뷔를 해서 유니스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류넥스트에서는 누가 있었어요? 판타스틱 4가 있었죠. 판타스틱 4. 그 판타스틱 4는, 이 친구들은 거의 데뷔가 확실시되는 참가들이 됐어요. 여기 이제 노유나, 박민주, 이영서, 그리고 방지민, 이렇게 4명인데, 여기서 이제 방지민이 탈락을 했죠. 방지민이 탈락해서 뭐 했지만 결국은 알류넥스트의 근본은 이 판타스틱 4였습니다. 기본 구조와 메인 자체가 이 판타스틱 4를 중심으로 흘러갔다고. 판타스틱 4를 중심으로. 안타깝게도 여기서 방지민이 탈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일릿이 나와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합격을 했는데, 영서가 데뷔를 하기도 전에 아일릿에서 탈퇴를 하는 바람에 지금은 현재는 노유나하고 박민주만 데뷔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일랜드 2에는 누가 있어요? 5초의 시간을 줄게. 한번 생각해봐. 3스타. 3스타가 있잖아.
최정은, 방지민, 정세비 이 세 명이라고 3스타. 저는 이걸 삼성이라고 부를게요. 삼성. 제가 1화 때 그런 번 얘기했습니다. 24명의 참가자를 보니까 알유넥스트보다 수준이 좀 떨어진다. 참가자의 수준이. 지금 근데 그리고 특별날 스타가 없다 여기는. 그러면 이 3스타의 존재는 어느 정도냐. 제가 왜 유니버스티켓의 공포의 앵구단하고 알유넥스트의 판타스틱 4 예를 들었냐면, 유니버스티켓의 공포의 메인구단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을을 빼고 합격을 데뷔제로 논할 수가 없었어. 이 사람들은 무조건 뽑고 시작해야 된다. 이 정도였다고. 이 정도의 레벨이었다고. 공포의 메인구단 나나하고 엘리시아는. 그럼 알유넥스트의 판타스틱 4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데뷔가 거의 확실시되는, 아주 높은 확률로 확실시되는 4명이었다고. 판타스틱 4가. 그럼 아일랜드2의 3스타 이른바 삼성은 어떤 정도예요? 이 두 공포 외인 구단하고 판타스틱 4의 레벨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나마 24명의 참가자들 보니까 이 3명은 그래도 데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정도입니다. 여기에 누가 눈에 띄어요? 방지민! 판타스틱 4와 3스타 삼성에 방지민이 둘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아일랜드2에서 데뷔 멤버를 그럼 누구로 해야 되느냐? 이 3스타가 있는데, 그러면 일단 기본 전제를 이렇게 갖고 갈게요. 일단 몇 명을 볼지 모르잖아, 우리가 아일랜드2에서. 그래서 제가 기본 전제를 그동안에 많이 뽑혀왔던 6명 구조, 안정적인 스트럭처 6명 구조에다가 한국인 4명, 일본인 2명, 르세라핌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고 가정을 하고 갈게요. 제가 뭐 여기서 몇 명 뽑는지 전혀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당연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정을 그렇게 하고 가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 참가자들을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사람이 20명이잖아. 3스타에 정세비, 최정은, 방지민이 있고. 그러면 이제 6명 중에 한국인 3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3명이 뽑혔다 치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일반적으로 6명을 뽑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3스타를 먼저 넣고 나면 일본인 2명은 일본인 할당자가 있으니까 2명이 되고, 그럼 나머지가 한국인 1명밖에 없다고. 여기에 이제 유사랑이 들어가느냐 남유주가 들어가느냐를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리뷰에서 유사랑의 경쟁자로 남유주를 꼽은 겁니다. 자리가 하나밖에 안 남는다고. 3스타가 들어가고 나면. 근데 그러니까 유사랑이 계속 그런 말 하잖아. 손지원하고 뭐 예전부터 연습생 시절부터 계속 라이벌 관계였다. 여기서도 계속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연습생 참가자들끼리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데뷔조 라이벌은 유사랑의 라이벌이 손지원이 아니에요. 남유주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한국인이 한 자리 남았는데 저는 유사랑이 가장 근접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이 유사랑 그리고 남유주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남유주한테 조금 해주고 싶은 말은, 결국은 남유주 위험하다고. 본인은 지금 유사랑이 이번에 댄스 유닛 대결을 하면서 되게 앞으로 확 치고 나왔단 말이야. 남유주를 보면 뭔가 본인의 한계가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하던 걸 똑같이 해. 내가 봤을 땐 그래. 노력을 하는데 항상 본인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한다고.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어떤 선을 넘지 않으면 남유주 절대 데뷔 못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유사랑한테 지금 뒤처지고 있어. 뒤처지고 있다고. 뒤처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6명을 그냥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6명을 뽑자면 이렇게 뽑을 건데, 근데 이제 컨셉을 어떻게 정할지 모르잖아. 그러면 컨셉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그 지난번에 이제 휘파람하고 아이존의 파노라마를 대결을 했잖아. 그거에 기반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면 휘파람 컨셉을 먼저 볼게요. 휘파람 컨셉. 여기서 제일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지난번 립에서 그랬잖아. 남유주를 데뷔시킬까 말까랑 정세비를 중심으로 그룹을 만들까 말까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세비를 중심으로 그룹을 만든다면 아이즈원처럼 가야 돼. 아이즈원 파노라마처럼 가야 돼. 그러면 아이즈원 파노라마처럼 만든다고 먼저 보자면 정세비를 넣고 마이하고 코코를 넣어. 아이즈원 파노라마 팀 코코를 넣어. 그 다음에 최정은을 넣고 그리고 유사랑을 넣어. 그러면 몇 명이에요? 5명이네? 5명인데 그러면 이제 일본인 2명이 찼기 때문에 후코는 탈락이에요. 후코는 탈락이라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아이전 파노라마 컨셉에 후코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윤진도 당연히 어울리지 않고. 그럼 여기에 방지민을 넣는 것이 맞을 것이냐, 이게 조금 의심이 된다는 거야. 3스타지만 아까 컨셉을 가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확률로 데뷔 멤버를 뽑았을 때 방지민, 최정은, 정세배를 넣고 일본인 2명을 넣고 나머지 1명의 한국인을 뽑는 구조로 갔는데, 유사랑 또는 남유주, 만약에 컨셉을 가정했을 때 정세비를 원탑으로 세우고 정세비를 중심으로 그룹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방지민을 넣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정세비는 강아지 눈이고 방지민은 고양이 눈이라고. 근데 유사랑을 보면 강아지에 들어가도 되고 고양이에 들어가도 돼. 유사랑은 어울려. 근데 정세비랑 방지민은 둘이 키가 172.5로 똑같단 말이야. 근데 눈매가 어울리지 않아 보여. 둘이 같은 컨셉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지금 데뷔 멤버를 뽑는 거니까 한번 컨셉을 아이전 컨셉을 가져간다면 난 방지민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정세비를 원탑으로 세우고 마이코코 당연히 넣고 최정은 넣고 유사랑 넣고 나머지 한 명은 김채은을 열심히 가르쳐서 넣는 게 맞다고 봐요. 김채은 정말 어울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여성을 만드는 게 맞다고 봐요. 원래 아이전 파노라마에 최소울이 있었는데 최소울 키가 너무 작아. 최소울도 이제 본인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하는 건 알겠는데 최소울하고 남유주하고 비슷한 과야. 그러니까 최소울하고 남유주는 본인의 노력으로 무대를 할 때 조금 돋보이는 건 맞는데 어떤 탤런트가 좀 부족해, 내가 봤을 때. 임팩트가 없다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맴도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그나마 남유주는 좀 데뷔에 근접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유사랑이 버티고 있는 한 남유주는 데뷔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더 보여줘야 돼. 남유주한테 내가 계속 말하잖아. 세 번째 그 서바이벌이잖아요. 남유주 데뷔하려면 유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본인의 능력, 본인의 노력을 뛰어넘는 어떤 라인을 넘어야 돼. 그 라인을 넘지 못하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 겁니다. 계속 양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참가해서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아.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본인이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안 보인다고.
남유주도 그렇고 최소울도 그렇고 거기서 밀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이존 컨셉이 아니라 휘파람 컨셉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무조건 방지민이야. 휘파람 컨셉으로 만들면 방지민, 최정은 넣고 유사랑 넣고, 유사랑 아까도 말했지만 고양이 컨셉도 어울리고 강아지 컨셉도 어울려. 유사랑이 그런 묘한 매력이 있어요. 참 신기한데 유사랑이 그런 묘한 매력이 있어. 강아지 컨셉도 고양이 컨셉도 둘 다 어울리는 매력이 있어요. 유사랑 보면.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방지민, 유사랑, 최정은 넣고 여기에 남유주를 넣으면 괜찮다고 봅니다. 휘파람 컨셉에. 그러면 괜찮다고 봐. 그리고 유이 넣고 일본인 할당 2명 중에 한 명은 유이를 넣고 나머지는 마이를 넣거나 코코를 넣거나. 네, 저는 마이가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또 후코는 탈락이야. 후코는 탈락이야. 그러니까 후코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아까 아이전 파노라마 조를 짜도 후코는 컨셉이 안 맞아 탈락이고, 휘파람 컨셉으로 가도 후코는 컨셉이 안 맞아 탈락이야. 합이 안 맞는다고, 뽑힌 멤버들이랑. 근데 휘파람 컨셉을 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정세비를 넣기가 힘들어. 정세비가 안 어울려, 이런 게. 내가 왜 파이널 러브송 있잖아. 그거 할 때 정세비 봤어요? 와, 정세비는 아예 없는 존재야. 내가 1화 땐가? 그때 리뷰하면서 정세비한테 뭐라 그래서 딱딱 끊어치는 시그니처가 없다고 했잖아. 그게 하이존 파노라마기 전이었다고. 시그니처가 없다고 했던 게. 결국 그런 거거든. 아이존 파노라마가 아니면 정세비는 무용지물에 가까워. 그냥 일반 모델이나 하는 게 더 어울린다고. 오히려 키 크고 시늘씬하고. 그러니까 광고 모델 같은 거 하는 게 어울린다고. 여자 아이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지금 3가지 분류로 나눠봤잖아요. 아무 근거 없이 뽑는 확률적 데뷔조, 확률이 큰 데뷔조, 어떤 컨셉도 고려하지 않은 그 데뷔조는 3스타, 방지민, 정세비, 최정은 넣고, 그리고 일본인 2명, 어울리는 2명을 넣으면 됩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사랑이 가장 근접해 있다고 봅니다. 유사랑 또는 남유주인데 유사랑이 더 근접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정세비를 살리는 방향으로, 원탑으로 세우는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는 정세비를 원탑으로 넣고 마이, 코코, 최정은, 유사랑 넣고 김채은을 가르쳐서 넣는 게 맞다고 보는데, 방지민이 들어가기가 애매해진다는 겁니다. 여기는 후코 탈락이야. 휘파람 컨셉도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방지민, 유사랑, 최정은, 남유주 이렇게 한국인 4명 넣고, 일본인 할당 2명 중에 유이 1명 넣고, 나머지는 마이나 코코 둘 중에 1명 넣고, 여기도 후코 탈락. 근데 이렇게 가면 정세비를 넣기 힘들다 라는 거예요.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어떤 특별한 멤버들을 주요 멤버로 데뷔조를 만들기가 되게 힘들다고. 후코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무 근거 없이 뽑은 확률적 멤버란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이존 컨셉도 휘파람 컨셉도 후코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맞지 않는다고 봐요. 제가 나머지 20명, 지금 언급되지 않은 친구들 있잖아요. 나머지 멤버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드리면, 제가 등급을 한번 나눠봤는데, 3스타에 정세비, 방지민, 최정은 있고, 그리고 강력한 후보로 이제 유사랑하고 남유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울하고 윤지우는
가망성은 있어. 다만 이제 나머지 회차에 따라 본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조금 갈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데뷔조 멤버가 조금 더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울은 키가 제일 문제고, 윤지훈은 윤준이 제일 애매한데 본인이 지금 어떤 컨셉에도 좀 어울리지가 않아. 후코도 그렇지만 윤준은 어떤 컨셉에도 본인이 잘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뭐 매력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인성 문제를 과연 극복하고 합격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되게 커요. 데뷔를 시키더라도 이 친구가 팀 내에서 불화를 일으킨다면 이거 폭탄을 안고 가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윤지윤. 그러니까 빨리 최정원을 알아주라고. 최정원을. 그리고 나머지 김채은하고 박예은은 애증의 참가자인데 정말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이 친구들 둘도 데뷔조에 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둘 다 떨어뜨리는 게 맞아. 탈락시키는 게 맞는데 정말 애증의 참가자입니다. 이 두 명은. 그래도 조언을 좀 해주자면 박예은은 몸매 관리가 필수예요. 지금 이대로 데뷔하면 안 돼. 정세비나 마이를 보고 본인이 TV 어떻게 비춰지는지 한번 보고, 너무 일반인 몸매야. 살 더 빼세요. 살을 더 빼고 몸매 관리를 하라고. 박예은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머리 내리지 마. 본인은 머리 내리니까 너무 안 어울린다고. 그리고 김채은은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노력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내가 김채은 양 그 1화 때 정세비랑 김채은 두 명을 가장 눈에 띈다고 뽑은 이유가 있어요. 본인 실력이 받쳐주면 내가 봤을 때 데뷔조 멤버에 들어서 덕질 가능해. 사람들로부터 덕질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해야 돼. 지금 이 상태로 여태까지 보여준 방식으로 가면 안 돼요. 뭐 1분이 4명 후코, 코코, 유이, 마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세 가지 경우, 데뷔 멤버 경우에 있어서 뽑히면 되는데 각각 뽑히는 경우가 있죠. 유이는 휘파람 컨셉에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마이하고 코코는 아이존 컨셉에 둘 다 뽑히는 걸로 되어 있고, 후코는 후코가 제일 어렵습니다. 후코가 제일 어려워. 후코는 난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봐요. 뭐 확률적 대비, 아무 근거 없이 뽑은 확률적 멤버로서 뽑으면 일본 혈당제 후코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울릴까 하는 의문입니다. 의문이에요. 그리고 합격 불가 멤버는 링링, 오유나, 엄지원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3명은 내가 봤을 때 데뷔 힘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1% 미만이 여기서 데뷔할 수 있는 확률 1% 미만이에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데뷔 못할 겁니다. 데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뽑히기 힘든 사람들, 김수정, 손주원, 김민솔, 김규리, 엄지원이에요. 이 5명은 경쟁력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없어. 김수정 같은 경우는 분량에 많이 비춰주고 TV에도 많이 비춰주고 있지만 결국은 아이돌 멤버로서 뽑히기에는 내가 봤을 때 좀 무리가 있어. 키도 너무 작고 신체적인 한계점도 있고. 김민솔, 김규리는 노력하긴 하지만 탤런트가 없다고 생각하고 엄지원은 힘들어요. 엄지원은 그냥 실력으로 보거나 매력으로 보거나 힘들어요. 김민솔도 안타깝긴 한데 데뷔조에 들 정도는 힘듭니다. 김민솔이 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 좀 이상하게 드릴 수 있는데, 정세비가 원탑으로 섰을 때 정세비하고 티키타카를 보여줄 수 있는 멤버로 김민솔이 들어갈 확률은 있어요. 그 경우 딱 한 경우야. 딱 한 경우라고. 왜냐면 정세비가 데뷔를 해서 정세비가 날아다니려면 정세비가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티키타카를 보여주면서 그 본인의 정세비의 순수한 매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김민솔 한 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민솔 본인의 자발적인 능력으로 뽑히긴 힘들어요. 정세비를 살릴 수 있는 멤버로서 보조적인 역할로 뽑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솔은. 손주원은 손주원 같은 경우가 제일 안타깝긴 한데 노력형이긴 한데 힘들다고 합니다. 뭔가 부족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는 게 맞을 것이냐, 휘파람 컨셉으로 가는 건 맞을 것이냐, 아니면 아이전 컨셉으로 가는 게 맞을 것이냐. 저는 일단은 휘파람 컨셉으로 가면 에스파랑 너무 겹칠 것 같아. 에스파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베이비몬스터한테도, 베이비몬스터는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이길 수 없다고. 그러니까 시장에 강자들이 너무 많아, 휘파람 컨셉으로 갔을 때는. 근데 아이전 컨셉으로 가면, 지금 아이전이 해체했는데 아이전 같은 컨셉을 가진 그룹이 시장에 없어. 어떤 그룹도 아이전 같은 그 이미지를 내는 그룹이 없다고. 그래서 아이전 컨셉으로 가면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희소성이 있을 것 같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그래서 아이전 컨셉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 그러면 이제 정세비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정세비가 이제 아이전 컨셉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단 말이야. 이게 되게 약점이야. 근데 그 24명 중에 정세비 말고는 딱히 내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는 데뷔조는 그룹으로 승부해야 돼. 어떤 개개인의 스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스타도 없고 특출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룹으로 승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즈원 컨셉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방지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솔직히 알류넥스트에서 봤으니까 방지민 하는 거지. 만약에 알류넥스트에서 보지 않았고 이 아일랜드2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러면 방지민이 보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방지민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휘파람, 그 멤버들, 다른 참가자들도 알류넥스트를 봤기 때문에 방지민을 휘파람의 센터에 세운 거지. 방지민 성격상 되게 소극적이잖아. 웨이콘에서 연습, 월말 평가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방지민이 알류넥스트에서 참가를 안 했었는데 아일랜드2에서 참가했었다, 그러면 방지민을 처음 본 입장에서 다른 참가자들이 방지민을 휘파람의 센터에 세워줬을까? 난 아니라고 봐. 아니라고 본다고. 그래서 되게 고민이 큽니다. 지금 5화가 끝난 시점에서 정한 데뷔 멤버이고, 전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명을 뽑는다는 가정이고, 르세라핌 구조, 한국인 4명, 일본인 2명 구조를 따라간다는 가정 하에 한번 아일랜드2의 데뷔조 멤버를 꼽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일 언급하기 좀 힘든 부분이 이제 윤지훈하고 후코예요. 둘 다 잘 아일랜드2 내에서 많이 비춰주고 잘 보이는데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윤지훈하고 후코. 어느 컨셉에도 어울리지 않고 어떻게 뽑아도 합이 잘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한번 나머지 회차를 보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네. 6화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이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